이번 시간에는 우리 쿼리 성능 최적화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쿼리 성능 최적화요. 쿼리 이제 성능을 최적화시킨다. 그 얘기는 우리 옵티마이저가 이제 실행 계획을 전부 다 이제 만들어 주겠죠. 그러면 그 실행 계획에 이제 표시된 연산의 순서가 됐든 조인 방식이 됐든 테이블을 이제 조회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참고를 해서 우리가 SQL문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제 작동하도록 우리가 SQL 코드가 됐든 인덱스가 됐든 이런 것들을 이제 재구성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이제 쿼리 성능 최적화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쿼리 성능을 이제 최적화시키는 방법에는 지금처럼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SQL 코드를 이제 재구성하는 그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인덱스를 이제 재구성하는 방법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SQL 코드 재구성이요. 여기 보니까 이제 외열절을 이제 추가를 시켜서 일부 레코드만 조회하게 해라. 해서 조회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비용을 줄여라. 그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학교에서 내가 이제 홍길동이라는 그 사람을 이제 찾을 거예요. 해서 홍길동이라고 해서 학생 테이블에서 이제 검색을 쭉 했는데 홍길동이 만약에 딱 한 명만 나오면 좋겠지만 동명이인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홍길동이라는 그 학생이 그 학교에 20명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20명 중에 내가 원하는 그 홍길동이 누군지를 찾아서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조회 비용이 오히려 더 증가하겠죠. 해서 우리가 이제 외열조에다가 조건을 좀 더 이제 추가를 시키더라도 일부 레코드만 최소한의 레코드만 이제 조회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고 그렇게 이제 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홍길동을 이제 조회하는 것보다 몇 학년의 홍길동 아니면 무슨 과의 홍길동 그렇게 찾으면 좀 더 적은 데이터가 이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보니까 외열절에 연산자가 이제 포함이 되면 우리 인덱스를 활용하지 못하므로 가능한 한 연산자 사용을 이제 자제해라.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쯤 이렇게 이제 학생 테이블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렇게 이제 학생 테이블이 있을 때 지금 국어, 영어, 수학하고 전부 다 빈칸으로 되어 있지만 이곳에 막 점수가 써져 있어요. 근데 내가 이 데이터들 중에서 이런 데이터들 중에서 만약에 이제 평균이 이제 90점 이상인 그 학생들을 내가 조회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평균 값이 따로 계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외열절에다가 평균을 구하는 그 식을 집어넣어서 그 평균이 이제 90점 이상이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부 다 이제 외열 조건문에다가 써줄 거라고요. 그렇게 이제 연산자가 이제 포함이 돼버리면 우리가 이제 인덱스를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 첫 번째 사람의 이제 평균 점수가 없기 때문에 국어, 영어, 수학 이 세 가지 점수를 가지고 이제 평균 값을 먼저 계산할 거라고요. 계산하고 나서 그게 90점 이상인지 아닌지 그 조건을 이제 따져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코드 또 내려가서 이 세 개의 점수를 가지고 또 평균 값을 또 구해요. 구한 다음에 또 이제 비교하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점수에 대해서 이제 평균 값을 또 얘가 이제 또 계산을 한다고요. 계산하고 나서 비교하고 계산하고 비교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조회가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평균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옆에다가 이제 필드를 하나 더 만들어서 평균 값을 쭉 미리 계산을 해 놓고 그 평균 값이 90점 이상이야, 90점 이상이야, 90점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해주면 그게 더 훨씬 더 빠르다고요. 해서 우리 외열 조건문에다가 연산자 사용을 이제 자제하게 되면 속도가 좀 더 빨라지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서브 쿼리에 특정 데이터가 존재하는지 그걸 이제 확인할 때 in보다는 exist 얘를 이제 활용해라. 그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학생들별로 이제 봉사활동을 하겠죠. 그 봉사활동을 체크하는 그런 이제 우리 테이블이 따로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어떤 특정 학생이 이제 봉사활동을 할 때마다 이곳에 이제 기록이 쭉쭉쭉 계속해서 이제 남을 거예요. 그런 이제 기록들이 남는데 만약에 학번이 1001인 그 학생이 봉사활동 기록이 있나 없나,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나 없나, 그걸 이제 조회할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조회를 하게 되면 맨 위에 이제 1001에 대한 그 봉사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끝나야 되는데 또 그 밑으로 내려가서 또 1001이 또 있나? 또 밑에 내려가서 또 1001이 있나? 또 그 밑에 내려가서 또 1001이 있나? 그렇게 이제 전부 다 이제 확인한다고요. 확인하다 보면 이 사람이 이제 봉사활동을 이제 여러 번 했나 봐요. 여기 중간에도 1001의 그 데이터가 들어있고 이 아래쪽에도 만약에 1001이 만약에 들어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맨 위에서 1001이 있네.
그리고 나서 그냥 끝나야 되는데 그 밑으로 계속해서 이제 내려가면서 마지막 데이터까지 싹 다 이제 비교한다고요. 그렇게 해주는 게 이제 in이고요. 그 다음에 이 exist라는 거는 또 똑같이 1001에 대해서 봉사활동 내역이 있나 없나 그걸 이제 검사를 할 거예요. 그때 맨 위에 보니까 이제 1001이 만약에 여기서 땅 하고 이제 나왔어요. 나오면 거기서 이제 그냥 종료가 됩니다. 이 exist라는 거 요걸 이제 활용하게 되면 이 데이터가 있네. 그리고 그냥 거기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 밑에 데이터는 더 이상 이제 비교하지 않는다고요. 그게 이제 in하고 exist의 이제 차이점입니다. 해서 특정 데이터가 이제 몇 번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있냐 없냐 존재를 이제 확인할 때는 in보다는 exist 요걸 이제 활용하는 게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옵티마이저가 이제 실행 계획을 이제 만들어 주죠. 근데 사용자가 보니까 DBA가 보니까 그 실행 계획이 조금 이제 잘못됐어요. 그렇게 이제 잘못됐다고 이제 판단이 될 때는 이제 힌트라는 거 요걸 이제 활용을 해서 실행 계획의 XX의 이제 경로가 됐든 아니면 조인 순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변경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힌트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자동차를 타고 막 어디가나 가고 있어요. 해서 내비게이션 이제 목적지를 찍고 막 가고 있는데 내가 이제 모르는 길이라면 내가 그 내비게이션을 이제 100% 믿고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안내해주는 그 길로 가야 되겠죠. 근데 내가 잘 아는 길이에요. 근데 내비게이션은 계속 직진하래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이 동네를 잘 알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우회전하는 게 더 빠르거든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그냥 우회전 해버리죠. 해서 우리 힌트라는 거는 SQL문에 이제 추가를 해서 테이블의 이제 접근 순서를 우리가 변경을 시키거나 아니면 인덱스 사용을 강제하는 등의 이런 실행 계획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문장을 보고 우리가 이제 힌트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우리 SQL 코드 재구성이요. 그 다음 이제 인덱스 재구성이요. 인덱스를 이제 재구성한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 SQL 코드에서 줘야 되는 그런 속성이 됐든 조건이 됐든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우리가 인덱스를 이제 구성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보험이 필요해서 내가 이제 보험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보험을 내가 처음 이제 가입하게 되면 나한테 이제 우리 회원 코드라는 게 이제 부여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의 데이터를 이제 회원 코드를 이제 기본키로 해서 내 데이터를 이제 전부 다 이제 관리를 할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보험에 대해서 이제 뭔가 궁금한 게 있어서 내가 이제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면 그때 이제 직원이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이제 나한테 뭐 물어봐요? 회원 코드가 어떻게 되세요? 그걸 나한테 물어봐요? 안 물어보죠. 안 물어보고 나한테 이제 이름하고 생년월일 그 정도 이제 나한테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그 직원이 내가 대답해주는 이름하고 이제 우리 생년월일 그런 걸 가지고 나의 데이터를 이제 조회를 하겠죠. 그렇게 어떤 특정 테이블에 이제 기본키가 아무리 있다고 해도 그 기본키를 가지고 인덱스를 구성하기보다는 주로 많이 이제 조회되는 그런 속성 그리고 조건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이제 인덱스를 구성해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실행계 요걸 이제 참조해서 우리가 이제 인덱스를 이제 추가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인덱스에 열 순서를 이제 변경을 해도 좀 더 이제 효율적으로 우리가 이제 검색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이제 나의 데이터를 이제 관리를 할 때 회원 테이블에다가 놓고 이제 관리를 할 텐데 내가 방금 이제 보험을 이제 가입하게 되면 내 데이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맨 마지막에 보통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근데 주로 이제 보험회사에 전화 오는 게 오래된 그런 사람들보다는 최근에 이제 가입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뭔가 이제 문의사항도 생기니까 전화가 오겠죠. 근데 그 테이블의 순서가 데이터가 입력된 그 순서대로 그렇게 되어 있다면 내 데이터를 찾을 때 제일 밑에까지 첫 번째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 그 데이터까지 쭉 검색을 해야 내 데이터가 이제 마지막에 나오겠죠. 그런 경우가 만약에 있으면 그 순서를 이제 변경을 시키라는 거예요. 해서 자주 검색되는 그런 데이터들은 앞쪽에 위쪽에 있는 게 더 효율적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덱스를 추가하거나 변경을 하게 되면 해당 테이블에 참조하고 있는 다른 SQL문에도 이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인덱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신중하게 이제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 거 보니까 이제 인덱스로 우리가 이제 쓰기나 이제 수정 없이 읽기로만 사용되는 그런 테이블의 경우에는 IoT로 이제 구성하는 거를 고려해라. 그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덱스를 이제 구성하게 되면 인덱스 테이블이라는 게 따로 이제 생성이 되고, 그리고 우리 데이터가 들어있는 그런 테이블이 따로 이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 우리 키값이 이제 들어갈 거고, 뒤쪽에 이제 포인터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가 찾고자 하는 그 키값을 이제 인덱스에서 먼저 찾아요. 찾은 다음에 그곳에 이제 주소 포인터가 이제 어떤 건지 그걸 이제 확인한 다음에 그 해당 포인터로 찾아가서 내가 그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온다고요. 근데 요 IoT라는 걸로 이제 우리가 구성을 하게 되면 우리 인덱스 안에다가 이 테이블 데이터까지 직접 전부 다 이제 삽입을 해서 우리가 저장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곳에 전부 다 이제 데이터가 다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따로 특정 몇 번지로 찾아가야지 그러게 이제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일 인덱스로 이제 읽기만 하는 그런 테이블의 경우에는 IoT로 이제 구성하는 게 더욱더 이제 효율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거 보니까 이제 불필요한 인덱스를 제거한다. 인덱스를 이제 내가 만들어 놓긴 했는데 잘 사용되지 않아요. 한 달에 한두 번 쓸까 말까. 그런 이제 인덱스가 있다면 그런 것들은 이제 과감하게 이제 제거를 시키는 게 좋습니다. 요런 게 우리 인덱스 재구성이요. 다음은 이제 예제 1회 그 SQL에서 각 테이블에서 이제 조인을 이제 활용하는 그런 속성들을 전부 다 이제 인덱스로 이제 설정을 했대요. 그리고 힌트라는 걸 이제 통해서 조회 순서를 이제 변경하는 그런 최적화를 실행한 후에 실행 계획이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자, 그럼 이 그림이 잘 안 보이니까 우리 좀 더 크게 확대해서 좀 보자고요. 자, 힌트를 통해서 이제 조회 순서를 이제 변경했다. 그렇게 이제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앞에서 이제 우리가 조회를 할 때는 테이블을 이제 우리가 검색을 할 때 D 테이블, 그리고 E 테이블, S 테이블, P 테이블 그 순서대로 이제 조회를 했다고요. 근데 우리 지금 여기 봤을 때 S라는 그 테이블을 먼저 검색하고 그다음에 이제 P, 그다음에 E, 그다음에 D 이렇게 이제 순서를 이제 변경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인에 이제 활용되는 그런 속성들을 이제 인덱스로 설정했다라고 했죠. 우리가 이제 조인 작업을 이제 수행할 때는 그 시작 지점의 테이블은 무조건 이제 풀 테이블 스캔, 그걸 이제 수행을 해줘야 돼요. 해서 S라는 테이블에 대해서 풀 테이블 스캔을 전부 다 이제 수행을 했더니 그때 이제 튜플이 6개가 나왔고요. 그때 이 작업을 이제 수행할 때 그때 이제 코스트가 0.85 하고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P라는 이 테이블을 이제 검색할 때는 유니크 키를 이제 활용해서 이제 검색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해서 그때 이제 검색에 활용되는 그 키가 이제 기본 키예요. 해서 그 밑에 보니까 이제 프라이머리하고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덱스를 통해서 이제 검색한 그 튜플이 이제 한 개예요, 한 개. 한 개 이제 튜플을 이제 조회를 했는데 그때 그 작업을 할 때 그때 이제 코스트가 이제 2.1이요. 우리가 예제 1번에서는 이제 각각 테이블들을 전부 다 이제 스캔할 때 우리가 이제 풀 테이블 스캔을 전부 다 했죠. 그때는 이제 인덱스가 이제 설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뭔가를 조회했을 때 여러 개 이제 튜플들이 전부 다 이제 검색이 됐다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유니크 키, 우리의 기본 키를 가지고 이제 검색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한 개의 튜플만 이렇게 이제 검색이 된다고요. 그래서 요 앞에서 나온 거 요 6개랑 그다음에 여기서 나온 거 요 한 개 이제 튜플을 NL 방식으로 전부 다 이제 조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조인을 했더니 총 6개의 튜플이 이제 나왔고요. 그때 이제 코스트는 2.95 그렇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라는 요 테이블을 이제 검색하는데 그때도 우리가 인덱스를 이제 설정했기 때문에 유니크 키를 이용해서 이제 검색을 합니다. 그때 이제 검색에 활용되는 그런 키를 우리는 이제 기본 키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해서 기본 키를 가지고 이제 어떤 특정 데이터를 검색을 하니까 그때 딱 한 개의 그 데이터만 이렇게 이제 추출이 되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코스트는 이제 2.1이 이렇게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6개의 그 튜플과 이제 한 개의 튜플에 대해서 NL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조인을 했습니다. 조인을 했더니 그때 이제 나오는 그 튜플의 개수는 이제 6개고요. 그때 이제 코스트는 이제 5.05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테이블 D라는 이 테이블도 유니크 키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검색을 이제 하는데 그때 이제 검색에 이제 활용되는 그 키가 이제 우리 기본 키요. 기본 키를 가지고 이제 뭔가 내가 검색을 하니까 딱 한 개의 튜플만 이렇게 이제 검색이 되겠죠. 그때 이제 코스트가 이제 2.1 그렇게 이제 발생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요 D라는 요 테이블의 그 결과랑 여기 6개의 그 튜플 그걸 이제 우리가 NL 방식으로 이제 전부 다 이제 조인을 했습니다. 조인을 했더니 이제 6개의 튜플이 이제 검색이 됐고요. 그때 이제 코스트가 7.15 하고 그렇게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반환된 그 6개 이제 튜플을 임시 테이블에다가 전부 다 이제 저장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파일 소트 방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그룹을 이제 설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룹 설정된 거를 가지고 이제 정렬 작업을 이제 수행하고요. 이렇게 이제 정렬 작업까지 하면 이제 전부 다 이제 수행이 다 끝나는 거죠. 해서 그때 이제 쿼리 코스트는 13.15하고 이렇게 이제 나온대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제 1번에서 쿼리 코스트는 총 16.00이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인덱스를 이제 구성을 해주고, 우리가 이제 힌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조회 순서를 조금 이제 변경해서 최적화 작업을 다 했더니 지금처럼 코스트가 이렇게 이제 줄었다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 쿼리 성능을 이제 최적화한다. 그 얘기는 우리 실행 계획 옵티마이저가 이제 만들어 놓은 그 실행 계획에 이제 표시해 있는 그런 연산의 순서가 됐든 조인하는 방식이 됐든 테이블을 조회하는 방식이 됐든 그런 것들을 이제 참고를 해서 우리 SQL 문이 더욱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제 작동하도록 우리가 이제 SQL 코드가 됐든 인덱스 이런 것들을 이제 재구성하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쿼리 성능 최적화 그렇게 이제 부른다. 그거 이제 기억하시고요. SQL 코드 재구성에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인덱스를 이제 재구성하는 그런 방식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